네, 2022년 오늘 7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한 요렇게 포지션을 이렇게 갖고 접근하면 어땠을까 하는 방법으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베어링 투자법이라고 한번 강의를 한 적 있어요. 한번 그걸 못 들어보신 분들 한번 그걸 들어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이게 처음에 베어링 투자법이 고배당 ETF, 제가 그때 기준점을 둔 게 아리랑 고배당주를 제가 한번 이걸 추천했죠. 그때보다 12,000원쯤에 제가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10,000원에서 이제 까딱까딱 하네요. 여기는 중요한 게 어떤 종목의 비중을 얼마나 두고 있냐 이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저기 분석을 직접 해보고 왜 얘네들이 여기다 넣는지 한번 그걸 한번 그 당시하고 좀 약간 많이 좀 틀려졌어요. SK텔레콤이 이제 상위로 올라왔네. 예전에는 여기 안 했었는데. 네. 이제 여기 이게 ETF 요거를 한번 저기 고배당주 ETF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한번 잘 모르시면 요거를 조금만 사놓으세요. 그냥 조금만 사시고 얘네들이 담는 이 포트폴리오의 상위 10개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왜 얘네들이 이걸 여기다 넣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게 맞다고 합당하다고 저평가 됐다 하면 한번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하나 예전에 뭐 설명드렸지만 아리랑 고배당 ETF 요걸 한번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요. 참 공부하기 참 좋아요. 딱 7개를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이게 보시면 제가 예전에 한번 요거 금호석유라는 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저기 강의를 한번 해준 적이 했을 거예요. 요거 저기 이거 작전 주고 가지고 노는 회사라고. 이게 예전에 제가 요게 저기 뭐냐 이게 떨어질 거라고 한번 제가 강의를 하고 이 떨어지는 게 딱 이 10년 전 차트 전 상태하고 딱 달라붙을 때가 온다고. 그리고 거기하고 똑같이 또 갈 때가 온다고. 아마 이게 계속 이거 반복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그 당시에 한 저기 이게 좀 막 저기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은데 지금 딱 10년 전 가격에 왔죠 거의. 지금 11만 9,500원. 2022년 7월 15일 기준으로 딱 10년 전 상태에 보면 가격이 비슷하죠. 제 강의를 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제 강의를 안 했으면 이게 보통 비슷하게 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기 더 또 뭐 5만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요. 뭐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바닥만 보다가 이게 저기 뭐냐 닥쳤동 개신세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조금씩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사시면 돼요. 10년 전 가격이 들어왔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차트를 보시면 계속 떨어지는데 이 회사는 떨어져도 얼마 안 떨어지고 반토막 날란가 많이 나봤자 반토막까지는 날란가 그건 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게 시장이 안 좋으면 진짜 멀쩡한 회사들도 같이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냥 저기 막 급락을 해요. 같이 괜찮은 회사들도. 근데 이 금호석유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어떤 관점에서? 배당금을 보는 관점에서. 지금 이 회사가 배당금이 괜찮아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보시면 60%가 넘지가 않고요. 거의 60% 까딱까딱 하네요. 이게 자세한 설명은 저거니까 제가 왜 이 투자 방법을 이 종목을 통해서 왜 여러분들에게 권장을 해드렸냐면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저기 종목들이라고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해요. 자, 지금 이 회사들은 거기 보시면 딱 다른 거 안 봐요. 배당금만 보고 가요. 정확히 따면 배당률.
자, 이 회사들의 딱 특징은 제가 딱 하나로 이렇게 키워드로 묶으면 배당 성향이에요. 배당률. 배당을 얼마나 잘 하고, 일단 회사가 또 역사적으로 또 대부분 안정적이고 좀 오래된 회사고, 다 산전수전을 겪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기가 이렇게, 오케이. 산전수전을 겪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또 안 그런 회사도 있네. 요 회사는 좀 예외예요. 베트남계 발리로. 요거는 좀 약간, 고배당주인데, 약간 복권과 같은 그런 복권과 같은 그런 그 뉘앙스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복권은 당첨 안 되면 빵원이 되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 회사들의 특징을 뭐냐?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 보시고 한번, 자, 금호석유라는 우선주를 한번 볼게요. 이제 배당을 얻게 되면. 자, 지금 배당금이 시시배 10,000원 정도가 되죠. 그럼 이 회사는 배당금을 10,000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라고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줄 수 있는 판단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는 거예요. 자, 지금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지금 우선주가 79,900원이에요. 현재 지금 8만원 밑으로 떨어졌죠. 자, 배당 수익률이 12.58%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사게 되면 매해 이게 시세는 시세대로 따로 이렇게 수익이 나지만, 하지만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 종목도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엔 딱 좋은 시점이라 해서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에 좋은 추천이면,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시세는. 하지만 공부하기엔 딱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들 자산에서 비중을 최소한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데미지를 안 입을 만큼 조금만 투자하세요. 이제 개인마다 이게 자산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딱 뭐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딱 공부하기 좋고, 이 회사 그냥 망해도 괜찮아. 내 생활하는데 뭐 아무 지장 없어. 딱 그 정도 금액. 딱 그 정도 금액만 이게 투자를 하셔요. 내가 이 회사 망해도, 나 내가 추천한 회사, 이게 회사, 이게 빵원으로 부도나서 빵원이 돼도 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 전혀. 그 정도 금액.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왜 거미가, 왜 이렇게, 이거 왜 들어오냐. 야, 거미야, 저리 가. 아씨, 거미가 막 테러를 하네. 야, 거미야, 저리 가. 이 자식아.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럼 왜 배당금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 그게 중요해요. 금리에다 기준금을 두시면 돼요. 자, 금리라면 어떤 금리에다 두셔야 할까요? 자, 안정적인 접근으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이제 개인 신용대출 틀리니까 그 한도 금액과 이자 이율이 틀릴 거예요, 금리가. 그러면 자기 개인에 맞게 이제 그거를 먼저 알아보고 체크를 해야겠죠. 내가 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받아요.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그러면 그 대출 금리하고 비교를 하면 돼요. 자, 위 회사가 꾸준히, 경기가 어려져도 배당금은 꾸준히 줄 것 같은 그런 성향의 회사야. 그러면 지금 12.58%에 지금 주식을 사게 되면 8만원이네요. 이제 같이 놀랐네. 8만원이면 12.58%에 여러분들이 매해마다 배당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인대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출 이율이 6%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샀을 때 이 배당금으로 여러분들의 대출 금액을 갚고도, 매년마다 갚고도 오히려 수익이 남습니다. 이게 레버리지 밸류에이션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배당주를 할 때는 그냥 금리와 대출 금리와 배당금 매해마다 나오는 배당 수익률을,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올 회사는, 내가 이자로부터의 압박감에 쪼달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회사는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져요. 조금밖에 안 떨어져. 이런 회사들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 올라갈 때도 많이 안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조금밖에 안 떨어져요. 이게 이제 배당을 잘 주는 회사들의 특징이에요. 자, 예. 이제 배당을 잘 주는데 이상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기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하라고 하게 되면 이상한 회사 여러분들이 할 것 같아서 이런 저기 아리랑 이미 고수들이 다 뽑아놓은 이런 종목과 제가 추천하는 몇 개 종목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를 권장을 해드려요. 왜? 여러분들은 이상한 저기 그 배당 회사들을 그 저기 배당은 많이 주는데 내일 모레 도산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이상한 회사들이 많아.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거를 저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소스를 제가 제공을 해드려요. 이 소스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금호석이 우선주를 한번 받고 금호석이 이제 보통주를 볼게요. 보통주가 가격이 높아요, 우선주보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떨어져요. 배당은 비슷하지만. 배당은 비슷한데 배당 수익률이 떨어져요. 몇 프로? 현재 사면 네, 8.44%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6%의 대출을 받아서 6%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요걸 사게 되면 저기 이게 사람마다 이게 하여튼 이게 받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대출 금리보다 높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할 수 있어요. 배당 수익률과 여러분들의 저기 담보대출 이자, 신용대출 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베트남 개발 이론인데, 이 회사는 정말로 여러분 비중에서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아주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사놔야 세상에 이런 회사도 있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이 회사가, 1년에 배당을 거의 100원씩 줘요. 100원 가까이 줘요, 거의. 70원 줬다가 90원 줬다 그래요. 1년에 배당금이. 205원인데 100원 줘요. 세상에 그런 회사, 여기 있잖아요. 거의 1년에 100원 가까이를 주는 회사예요, 배당금을. 그 전에 90원, 70원 이렇게 와요. 고배당이에요. 근데 주식값이 겁나 싸요. 배당금 한 두세 번 받으면 내가 산 주식 그 시세값이 나와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제가 권장을 안 해드려요.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적은 비중.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한 자릿수 5% 정도? 5% 미만. 여러분들 증권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5% 미만만 요 종목을 하나 사놔요. 그냥 여러분도 공부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회사 갑자기 상장 폐지되고 하루 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배당주를 공부하면서 세상에 이런 고배당주 회사도 있구나.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아주 조금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5% 미만 5% 미만만 추천드려요. 더 이상 사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회사가 도산하고 없어질 수도 있는 회사야. 근데 고배당 회사야. 아마 이거 100원 가까이, 아마 100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배당 줄 때 1년에 한 90원, 70원, 100원씩 막 나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권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5% 미만만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를 여러분도 공부시켜서 세상에 이런 회사들도 있구나, 이런 종목도 있구나, 이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세히 말하면 베트남 개발 이론은 언제 이 회사가 내일 당장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야. 그거를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투자를 하셔야 돼요. 5% 미만. 여러분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포트폴리오, 전 자산이 아니라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이거 포스코홀딩스 제가 많이 강의를 했어요. 다른 거 다 안 봐요. 그냥 현재 대출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대출 금리와 배당 수익률을 딱 볼게요. 자, 주당 배당금이 17,000원이죠. 현재 포스코홀딩스 가격이 22만 5천원이에요. 자, 차트 같은 거 안 보고 다른 거 다 안 봐요. 자, 현대 배당 수익률이 7.52%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6%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 이자를 배당금으로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예, 지금 제가 보는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의 대출 금리의 이자, 이제 금리 이율보다 다 배당 성향이 다 높아요. 저기 뭐냐, 그, 배당률이. 자, 이거 고려아연. 자, 요거는 지금 40, 20, 100, 1000만, 40, 지금 현재 45만 2천 원인데, 한 주에, 배당금이 2만 원이에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다가 어디에 들어오냐? 여러분들의 배당 수익률이 여러분들의 대출 금리 이자보다 높을 때 그때 사시면 돼요. 뭐 안 떨어지면 어떻게 봐? 안 떨어지면 안 사면 돼요. 지금 이게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하죠. 계속 급락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죠. 차트 모양을 봐도. 10년치를 보면. 그러면 간단해요.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닥은 나도 몰라요. 이 회사 어디까지 쩔지. 올라가면 또 올라가면 나하고 인연이 없는 회사예요. 그냥 미련을 버리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되냐? 배당 수익 가격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1년에 저기 낼 수 있는 저기 그 금리 이자가 6% 따라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6%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 인수하면 돼요. 저기 그 매입하면 돼요. 그러면 이 배당 수익률이 6% 이상 넘어가면 내 고려 아이언 이 가격이 저기 떨어져야겠죠. 그 얼마까지 떨어져야 하나? 하여튼 배당금도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이걸 체크를 하기 싶으세요. 위 회사도 배당금이 계속 꾸준해요. 14,000원, 15,000원, 해마다 2만원, 2만 지금 얼마. 예, 꾸준해요. 이런 회사들은 꾸준히 배당금을, 경기가 어려도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돼요. 어쩌다가 한번 하는 회사들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소재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가 많이 흔들려도 이게 댐퍼라고 이게 범퍼가 강해요. 범퍼가 강한 회사들이 있어요. 범퍼가 뭐냐면 자동차 앞에 충격이 오면 그걸 막아주는 게 범퍼잖아요. 이게 범퍼가 굉장히 강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기에는 약간 가격이 좀 비싸요. 어디까지요? 배당 수익률이 여러분들의 대출 금리 이자보다 높으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추적 분석을 하면서 매입을 하시면 돼요. 추적 매입을 하게 이제 그걸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자, 요거는 제가 지금 사라고 여러분들 대출 금리가 6%짜리를 쓰시는 분이면 이자 금리가 6%짜리시면 요분은 추천 안 해드려요.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배당 수익률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면 어떠냐? 고려 아이언 주식값이 떨어진 배당 수익률은 자동으로 올라가겠죠. 그때까지 기다리셔요. 기다려가지고 안 떨어지면 말고, 가격 올라오면 나오고 인연 없고, 떨어지면 좋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럼 더 떨어지면 그래서 조금만 사라는 거야. 더 떨어지면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사고. 그래서 조금만 사라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한국 쉘 석유예요. 굉장히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 회사가 뭘 생산하느냐? 윤활유하고 그리스를 생산해요. 제가 예전에 자동차 정비를 했지만, 윤활유하고 그리스는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뭐 유행성 상품도 아니고, 이건 한 번 쓰면 계속 써야 돼요. 요건 매출 같은 것도 거의 변동이 없어요. 매출액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브랜드 뭐 성격이나 유행적인 상품이 아니고 항상 이게 똑같아요. 그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똑같아요. 매출이나 수익, 그 영업이익이 비슷비슷해요. 크게 이탈을 안 해. 이런 회사들, 이런 상품을 만드는 회사의 특징이 그리스, 윤활유. 옛날 저도 자동차 정비를 하고 중고차 장사했지만 그리스는 항상 수요가 꾸준해요. 뭐 갑자기 막 수요가 올라가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 말은 주가도 이 회사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또 비슷비슷해요. 경기가 좋아도 비슷하고 경기가 안 좋아도 비슷하고. 이 회사를 제가 왜 주시는 뭐냐면 이 회사가 1960년도에 설립이 돼서요. 1960년이면 지금 반백년을 넘어서 지금 62년째 된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어가지고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산전수전을 다 겪은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그 대공황이 와도 끄떡이 없는 회사예요. 특히 이런 그리스 같은 윤활유하고 그리스 같은 거는
이게 좀 이런 말은 그런데 전쟁이 요즘 터질까 말까 가지고 막 주식이 곤두박질 거잖아요. 저기 구리스 회사 일종의 방산주에 얘네들도. 얘네들이 뭐 저기 병기를 만들어내나 뭐 저기 아니면 탱크를 안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탱크나 이런 병기 이게 중기갑 저기 장비를 만들어내는 탱크 같은 걸 만들어내려면 비행기나 이런 전투기를 만들려면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요? 구리스가 겁나게 들어가요. 구리스하고 윤활유는 그리고 소모품이에요.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넣어줘야 소모품이에요. 그래도 이 회사의 특징은 방산주에 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구리스와 윤활유의 수요가 폭발을 해요.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 회사는 거의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배당주면서 방산주의 성격을 해요. 앞으로 전쟁이 날 확률이 많아요. 그럼 전쟁이 나면 이런 중공업 회사들이 다 굉장히 탱크 같은 거 이런 중기갑 뭐 이런 거 겁나게 만들어내요. 요즘은. 그러면 거기에 다 뭐가 들어가냐? 걔네들 다 굴리려면 이런 베어링이나 뭐 이런 데 다르면 구리스나 윤활유가 다 들어가야 돼. 기계 이런 모든 중장기 기계 배도 그렇고 구리스가 겁나게 돼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은 꾸준히 써.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시 상황이 되면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죠. 일종의 방산주의 성격이 있어요. 한국시에서 여기가. 이런 회사들이 특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약간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해칭 게 좀 약간 수혜를 이게 얻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지금 현재 가격이 한국실석유가 24만 500원이고 현재. 그리고 주당 배당금이 19,000원이에요.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이 7.90%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잠깐만 재무. 그리고 이 회사를 보면 EPS를 보면 16,000원대, 22,000원대. 1인당 벌어들이는 돈이 16,000원 거의 비슷하면서 조금씩 올라가요. 이런 회사가 이게 알찐 회사들이에요. 그러면서 배당을 대부분 해요. 이 회사의 특징이. 거의 벌어들이는 돈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벌어들이는 돈을 대부분 배당을 해요. 그 한 주당 그 자산인 BPS가 75,000원, 75,000원, 84,000원. 그리고 꾸준히 올라가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돈을 벌어서 이렇게 축적하는 거고 저것보다도 이런 회사들이 보통 하드웨어적인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거야, 아마.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하드웨어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올라가요. 뭐가? 자산 평가 금액이 올라가요. 그러면 한 주당 BPS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인플레이가 되면 오히려 호재가 되는 종목이에요, 회사가. 인플레이가 되면 인플레이 되면 회사 주가 떨어지고 다 겁내잖아요. 인플레이가 될수록 이 회사의 BPS는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주식 떨어지면 어떻게 저거요. 그럼 평화로운 시기 되면 떨어지네? 아니에요. 이미 다 떨어질 만큼 겁나게 떨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트를 보면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어요, 얘네는. 이 차트를 봐도.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딱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요. 뭘 보면요, 부채 비율과 영업이익률과 꾸준한 EPS, 그리고 뭐 BPS, 꾸준한 BPS의 상승, 그리고 그에 따른 꾸준한 배당금을 계속 매해마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걸로 봐서 알았어요. 이 회사가 1960년대 설립되면서 아주 이게 산전수전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무 상태가 딱 봐도 아주 건실해요. 이런 회사들은. 단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좀 약간 이게 아마 경영진 쪽에서인데 좀 올렸다가 여기 아마 2015년도에 한번 해먹었어요. 크게 해먹었죠. 2015년도에 여기 보니까 한 대략 45,000원에 털고 나갔어요. 평균가 보통. 45,000원에 털고 내려가지고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얘네들이 목표가 거의 근처까지 다 떨어뜨렸어요. 거의 20만원 근처가 목표가인데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은 조금씩 모아가면서 어차피 배당금이
이거는 저기 배당금을 쭉 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떨어치고 싶어도 못 떨어뜨려요. 너무 원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거의 8%의 지금 배당 수익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대출을 받아서 6%의 이자를 따박따박 내도 배당금으로 낼 수 있을 정도의 그 저기 회사예요. 이게. 이제 다 했네. 그래서 제가 총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7개의 종목을 한번 이게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요걸 조금씩만 사놓고 떨어질 때마다 이제 조금씩 추격 매수하고 올라가면 그냥 냅두고 가만히 있으면 돼야.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가서 좋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더 좋고 횡보하면 배당금이 계속 나오니까 배당금이 배당금이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더 좋고 횡보해도 좋고 올라가도 좋고 떨어져도 좋고 이제 그런 포지션으로 가요. 근데 이제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이게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 조금씩 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EPS 한 개 포함해서 아리랑 고배당주 EPS를 포함해서 7개의 좀 고배당 종목을 한번 제가 추천을 하고 조금만 사세요. 나중에 떨어지면 더 싸게 사면 더 좋고 올라가면 올라가서 좋고 횡보하면 배당금은 뭐 꾸준히 나오니까 횡보하면 박스권 횡보해서 좋고 어떻게 돼도 다 좋은겨.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사두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서 한번 2022년 7월 15일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어떤 자세로 투자를 해야 할 건지 추천을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원래 제가 자세하고 이런 시황점과 말하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하려고 했어요. 스스로 찾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쪽집게 강사처럼 딱 7개를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한번 이게 해드립니다.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지더라도 이 종목도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놓으시고 떨어지면 이게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아이고 땡큐 그만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또 사고 아이고 또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으면 땡큐. 그럼 올라가면 어때요? 그럼 내가 사놓은 거 올라가서 수익 날려서 좋고 그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내가 많이 처먹을 수 있었는데 내 전재산 못 방해가지고 했으면 그러다가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뒤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만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재산을 이게 막 큰 위험 자산을 넣을 정도면 진짜 초고수의 단계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이게 좀 약간 위험하게 크게 대출을 막 전재산 몰빵 대출을 해가지고 한다면 제가 뭐 알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대부분 다 시장에서 어떻게 그냥 개미할기한테 다 하게 돼 있어. 개미할기 개미지우 개미들을 노리는 거시기가 겁나게 많아. 개미지옥도 있고 개미할기도 있고 뭐 개미 귀신도 있고 뭐 별게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당하지 않으려면요 조금만 사세요. 그러면 안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산에서 주식의 비중을 자체를 조금만 좀 하세요.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 돈 없어도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딱 그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 2030 세력들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뭐 요즘 대출이 나오잖아요. 요즘 그 2030 세력들이 대출을 나오는데 조금만 하세요. 대출 나오는데 왕창 끌지 마시고 조금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돈은 없어도 괜찮다. 나중에 내가 충분히 이게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 정도 금액만. 어떤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하실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7개의 종목에 대해서 추천한 거 여러분들의 이거를 이게 몸으로 체험을 해봐야 돼. 투자를 하면서 그 대신 적은 금액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이게 어려운 그 주식시장 상황에서 참 주식시장으로 해서 지금 피본 사람들이 겁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럴 때에 큰 손들은 이럴 때에 큰 수익을 내요. 보통 언제 때 너도 나도 주식에 포기를 할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로 다가올 겁니다. 그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여러분들이 눈앞에 왔는데 그냥 휙 하고 지나가요.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꾸준한 조금씩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이게 주식을 조금만씩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이게 지금 시간 다 됐구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